이 스플릿 투자법이라는 방법 자체가 응용 가능성이 되게 넓고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응용을 해본 결과 연 수익률로 치면 한 %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그러면은 넘버 3나 넘버 2가 계속 돈 벌어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다가 넘버 1 이상 올라가면은 또 아침 되면은 이렇게 쭉 계좌를 봐서 빨간색이 보인다. 사놓고 내리면 추가 매수하고 오르면 팔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박성현 투자자님의 세븐 스플릿 투자법에 성경호 투자자님의 승률 100%에 도전하는 우량주 투자법을 접목시켜 코스피 200의 모든 종목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수 조건 부합 횟수와 수익 여부를 모두 카운팅한 결과 승률 99.4%라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마법의 투자 전략은 없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기만 해도 효과적인 주식 투자 방법 그런 게 있을까? 있다. 여기에. 18년 월급 노예에서 70억 자산가로 거듭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현. 그는 스스로를 17년간 잃기만 했던 주식 호그라 말합니다. 하지만 세븐 스플릿 투자법을 개발하고 수익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여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공개 투자로 시장의 30배를 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투자법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은 벌써 수익률이 15%네요. 그동안 본 손해는 대체 뭘까요? 2천만 원으로 한 달간 644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세븐 스플릿으로 주식 거래를 하니 마음이 편하고 손실이 없어요. 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투자법이길래 이렇게까지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세븐 스플릿 투자법의 장점을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법이다. 둘째,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절묘하게 결합한 굉장히 영리한 투자 전략이다. 셋째, 실천성이 매우 우수하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장점은 바로 뛰어난 실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입증한 것은 바로 이 뛰어난 실천성, 다시 말하면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수익 확률이 매우 높은 효율적 투자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법은 응용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맞추어 세븐 스플릿을 잘만 활용하셔도 투자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매매법이라기보다는 투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총 2개의 파트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세븐 스플릿의 개념과 활용, 두 번째 파트는 세븐 스플릿의 응용입니다. 이 투자법의 위력은 응용에 있습니다. 응용을 하려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념과 활용법을 설명하는 첫 번째 파트를 보신 후 두 번째 응용 파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상도 책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법을 제대로 익히고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개념과 원리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마법과 같은 세븐 스플릿 투자법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놀라운 3년간의 기적. 나는 17년 동안 주식 투자에서 매일 잃기만 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멘탈도 약했고 주식에 힘쓸 절대적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범하게 투자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찾아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3년간 지켜보았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게 되었으니 나 자신도 놀랍다. 책에서 소개하는 세븐 스플릿 투자법은 돈의 노예를 벗어나 돈을 부리며 지속 가능한 편안한 투자를 가능케 할 것이다. 2. 따라하기만 해도 효과적인 주식 투자법.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돈을 잃지 않고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투자법이다. 이 책은 잃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를 지향한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속담이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즉, 내리면 나누어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팔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잃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주식 투자를 잘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역시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무려 17년을 초보 투자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간의 두뇌와 욕망을 가진 내게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초보 투자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나 자신에게 적용했다. 나를 고치지 않고도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알람, 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븐 스플릿, 7분할 계좌 매매, 주식 투자 시스템이었다. 시스템이 가동되자 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하기만 해도 효과적인 주식 투자 방법? 그런 게 있을까? 있다. 여기에. 저자는 자신의 투자법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을 책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그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며 특히 박스권 특징을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특화된 투자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쩌면 주식 투자로 4천억 자산가가 된 일본의 유명 투자자 BNF의 투자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만큼 세븐 스플릿 투자법은 굉장한 위력을 보여주는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왜 BNF 투자법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계좌를 나누는 것의 위력. 세븐 스플릿은 주식 거래 계좌를 7개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위가 주식 투자의 과정과 결과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이 방법은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주식 하락 상황에서도 현금이 창출되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마켓 타이밍의 고수가 되게 하기도 했으며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인한 멘터를 갖게도 해주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물리적으로 나누어진 주식 계좌를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면서 투자 자아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가능했다. 내가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는 세븐 스플릿 실전 투자 전략은 일종의 가이드에 불과하다. 개인마다 투자 실력은 물론 주식 투자를 통한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다르다. 게다가 투자 성향과 인내심도 다르다. 따라서 이 개념을 이해한 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 저자 역시 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해야 함을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응용하는지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장기 투자 계좌의 투자 비중은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7개의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에 할 일은 실전 투자를 위해 각 계좌에 투자 자금을 입금하는 일, 즉 투자 자산 배분이다. 1번 계좌는 장기 투자 계좌로, 나머지 다른 계좌들은 단기 트레이딩 계좌로 사용될 것이다. 1번 계좌에는 전체 투자금의 40%를, 나머지 계좌들에는 60%를 배분한다. 이는 장기 투자 대비 단기 트레이딩의 비율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 이 비율은 개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다만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4대6 정도가 알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5. 장기 투자 계좌의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정한다.
자산 배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기대 수익률 혹은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 내게 장기 투자는 자산 증식이 목표이고 단기 투자는 현금 흐름 창출이 목표다. 따라서 장기 투자의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투자 경력이 많거나 그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연간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도 좋다. 또한 종목마다 규모와 미래 성장성이 다를 테니 종목별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도 좋다. 다만 명확한 근거 없이 희망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일괄 10% 정도를 권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 투자 스타일을 구사하신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굳이 그 수익률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가져가거나 또는 10% 이상 수익률에서 어느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잔량을 더 길게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최초 매수 금액은 해당 계좌 투자 자산의 5% 이내로 정한다. 세븐스플릿은 매매 방법이 아니라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자금의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목표 수익률이 낮아지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투자 계좌 내 투자금 배분에서도 일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바로 개별 종목에 최초로 투자하는 자금이 해당 계좌 투자 자산의 5%를 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분산 투자에서 중요한 원칙일 뿐 아니라 향후 단기 트레이딩 투자 자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세븐스플릿은 기본적으로 1번 계좌에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을 넘어 하락할 때 6회까지 추가 투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매수 주식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이후 추가 매수에 영향을 준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자의 말을 쭉 들려드린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추가 매수는 이전 계좌의 종목 투자 손실률이 3% 이상일 때만 한다. 이번 내용이 세븐스플릿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자는 이 원리를 통해 주가가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불타기에도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의 추가 매수는 이른바 물타기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물타기는 이미 매수한 종목이 하락했을 경우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지만 세븐스플릿의 추가 매수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사는 것이다. 1번 계좌에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수한 후 최초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했을 경우 2번 계좌에서는 1번 계좌에서 산 가격보다 5% 싸게 해당 종목을 매수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초 매수한 물량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2번 계좌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추가 하락했을 때 3번 계좌에서는 1번 계좌보다 무려 10%나 싸게 좋은 주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뿐이다. 하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좋은 주식을 전보다 싸게 샀으니 괜찮다라는 생각과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충돌한다. 하지만 계좌 분할을 통해 거래할 경우 철저하게 새롭게 등판하는 계좌의 입장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저절로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만약 3번 계좌에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 후 3%의 주가 반등이 발생하면 1번과 2번 계좌는 여전히 손실이지만 3번 계좌에서는 수익에 감사하며 과감히 익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주가의 변동성은 투자자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주가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상황이 된다. 투자자는 어떤 주가 변동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자, 저자의 세븐 스플릿의 주요 개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하락한 종목을 2번의 계좌로 추가 매수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익절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종목이 최초의 매수 가격보다 또 3% 하락이 나오면 또 기계적으로 2번 계좌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럼 또 익절하는 겁니다. 다시 그 종목이 3%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2번 계좌로 매수를 하고요. 다시 거기에서 5%가 하락했다 라고 하면 3번 계좌로 최초에 매수한 가격보다 8% 싸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10% 반등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3번 계좌는 8% 싸게 샀는데 10% 반등이 나왔으니까 3번 계좌는 10% 수익이죠. 3번 계좌로 매수하자마자 다음날 10%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2번 계좌는 어떨까요? 2번 계좌는 5% 수익이 나버리는 거죠. 2번 계좌에서도 수익이 나는 거죠. 5%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멀미가 나는 게 사실인데 계좌를 7개로 분할해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속 수익을 내는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븐 스플릿의 굉장한 위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매수는 유연한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하락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10%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실행한다든지 또는 하락이 나와도 추가 매수를 실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 투자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법은 응용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26살에 620억을 번 시간여행 TV님의 투자법과 세븐 스플릿 투자법을 조합하거나 차트 박사 성경호 투자자님의 저서에 소개된 100% 승률에 도전하는 엔벨로프 우량주 매매법과 이 세븐 스플릿 투자법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호 투자자님은 이 엔벨로프 투자법은 하락장에서도 잘 먹히는 최고의 기법이다. 돈으로 환산이 불가한 기법이다. 평생 돈 버는 기법이다. 라고 강조할 만큼 굉장히 이 투자법에 높은 승률에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이 투자법과 저자의 세븐 스플릿 투자법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추정 원리까지도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익절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투자법의 위력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저자의 투자법은요, 그대로 따라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가 가능한 시스템 투자법인 만큼 책을 읽어보시고 연구해보시고 자신만의 전략을 구상해서 실전 투자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 세븐 스플릿 기본 개념 정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7개의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번 계좌가 장투 계좌가 되는 거고 나머지 계좌는 단타 계좌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장투 1번 계좌에 예수금 4천만 원을 넣어두는 거고요. 나머지 단타 계좌에 예수금을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총 1억 자산 배분이 된 거죠. 각 계좌별로.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좌, 만약에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최초 5% 비중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억 규모로 운용을 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투 계좌에 4천만 원이 그럼 들어가는 셈이고 그 4천만 원의 5%인 200만 원이
최초 비중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2번 단타 계좌로 똑같은 비중 200만 원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5% 하락한다. 그러면 다시 3번 계좌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최초 매수한 금액에서 7% 하락했다. 그러면 4번 계좌로 똑같은 금액 200만 원. 또 최초 금액에서 10% 하락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금액 200만 원이 계속 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이 하락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고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엔벨로프 투자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단타 계좌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느냐? 장투 계좌는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단번에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그 순간 매도하는 방법이나 또는 1년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장투 계좌에 그냥 놓고 묵혀뒀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까봤더니 손실이다.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고 1년을 딱 해서 까봤더니 수익률이 10%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종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약익절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더 길게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장투 계좌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단타 계좌는 수익 나면 바로 매도하는 겁니다. 매수하고 다음날 봤더니 바로 수익이 났다? 그럼 바로 익절.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3%, 5%, 7, 10, 20, 40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마다 기준에 맞게 매수하고 수익 나면 또 팔고 2번 계좌하고 7번 계좌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투 계좌는 그냥 계속 가만히 가지고 있고 2번, 7번 계좌에서 계속 수익이 나면 현금 창출하고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좋은 종목을 발굴을 했고 뒤에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구사를 하신다면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상승할 종목이 높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종목에 잘만 매수한다라고 하면 장투 계좌에서 수익 나는 것보다 단타 계좌에서 수익 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추가 매수를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로 관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노하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지는 또 뒤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분명히 여기까지만 듣고 나서도 유레카를 외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법, 응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굉장한 투자 효율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자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신 후 뒤에서 또 응용하는 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원칙을 지키는 건 매우 어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자 심리다. 일희일비 하지 말라라는 주식 투자 격언은 말처럼 쉽지 않다. 큰 수익률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큰 손실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맞으면 아픈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서 이를 스스로 제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내 주장은 원칙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가 아니다. 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그 원칙을 강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알람의 도움을 받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알람이 없는 휴일에도 저절로 눈이 떠진다. 시스템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10. 세술은 세부대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좋은 투자법이지만 추가 매수 물량, 수익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다. 나는 별도의 기록 없이 분할 매매를 자유롭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마침내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 새 주식을 새 계좌에 넣는 방법을 고안했다. 아주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이 방법은 주식들이 섞이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1번 계좌는 수익률이 썩 좋지 않다.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다음 계좌로 갈수록 수익률은 점점 더 좋아진다. 각각의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은 물을 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로 계산하거나 분할 매도할 필요가 없다. 수익률이 파란색이면 그냥 놔두고 빨간색이면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전량 팔아버리더라도 결국 분할 매도가 된다. 나의 경우 3%, 5%, 10%, 20%, 40%, 70% 하락할 때 총 6번의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7번의 계좌는 최초 매수가 대비 평균 70% 이상 하락한 종목으로만 구성된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다. 최초 매수 종목은 가치주와 우량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저자는 책에서 퀀트를 활용하여 PER, PBR, ROE 등 지표를 활용하여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책을 통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1. 도박장에서 유일하게 돈 번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지노에 가면 돈을 잃습니다. 아무래도 게임들이 카지노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자는 달랐습니다. 저자는 카지노에서도 꾸준하게 돈을 번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런 경험이 세븐 스플릿을 만든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지노에서 겪은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훌륭한 간접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절대로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킨 것 덕분이다.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 최소 베팅으로만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이었다. 카지노 내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베팅이 가능한 테이블을 찾았고 가장 적은 금액만 베팅했다. 따라서 돈을 땄을 때 크게 기쁘지 않았지만 돈을 잃었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인 멘탈 붕괴 자체를 원천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아쉬움과 본전 생각은 무리한 투자를 유발하면서 투자를 투기로 변화시킨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은 수익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저자는 이것 외에도 카지노에서 깨달은 바들을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알뜰함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투자하여 몇만 원의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대목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투자는 방어가 우선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더니 되려 돈이 벌렸다. 투자는 생각보다 작게 해라 등 큰 돈을 번 투자 대가, 고수들의 말들이 다시금 생각나는 대목이었습니다. 12.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응용법입니다. 100% 확률에 도전하는 우량주 매매 기법. 여기서부터는 성경원님의 저서, 차트 박사의 승률 80% 신매매 기법에 나오는 우량주 매매 기법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세븐 스플릿 기법과 상당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성경호 투자자의 우량주 매매 기법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우량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손절매 확률은 1%이다. 아마도 이 기법을 능가하는 기법은 없을 것이다. 이 기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급 기법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세븐 스플릿과 비슷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우량주로 접근할 수 있다. 손절매 확률이 매우 적다. 이 부분이 세븐 스플릿과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하락장에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상승장에서도 꾸준하게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평생 돈 벌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기법의 강의는 엔벨로프를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 안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동시에 설명될 것이다. 여기에 마법이 숨겨져 있다. 종목 선정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피 200 종목으로 한다. 투자 성공 확률은 90% 이상이 나온다. 이 기법의 중요 포인트는 분할 매수이다. 기본적으로 3번에 걸쳐서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3번으로 걸쳐서 매수한다. 이것을 7번으로 나누며 그리고 그것을 7개의 계좌로 운영하며 이게 바로 세븐 스플릿으로 응용하는 게 될 수 있는 거겠죠. 1차 매수 타점은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았을 때 40% 금액으로 무조건 매수한다. 그리고 매수한 가격대에서 7에서 10% 하락하면 다시 30% 금액으로 추가 매수한다. 마지막으로 7에서 10% 추가 하락하는 경우 다시 30% 금액으로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분할 매수해야 절대 손절매 없고 손실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엔벨로프 기법을 연구한 4년 동안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코스피 200 종목 다 돌려봤거든요. 이 말 맞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부도설, 자금악화 등 회사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엔벨로프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뉴스나 공시가 뜨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 기법은 손절이 없다. 따라서 익절 방법만 존재한다. 익절은 매수하자마자 7% 이상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한다. 만약 매도하고 다시 엔벨로프 하단에 닿으면 기계적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다시 7% 이상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W자 패턴으로 움직이며 매수세가 좋은 경우에는 절반의 물량을 남겨두어 추가 상승분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W자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더욱 확실한 증가로 보면 좋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하단에 꼭 닿지 않아도 1에서 2%는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매수하는 것도 팁이다. 분할 매수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기법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만약 세 번째 매수 가격에서 5%가 더 빠지면 그때는 꼭 손절하라.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 없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매는 꼭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만 들어도 느낌이 빡 오시지 않나요? 일단 성경호 투자자의 투자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스피 200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선. 자, 여러분들 엔벨로프는요. 설정값을 20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엔벨로프 하단선 설정하는 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성경호 투자자님 투자법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으면 무조건 40% 비중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세븐 스플릿 투자법의 관건은 종목 선정인데 성경호 투자자님의 투자법을 응용하면 종목 선정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수한 가격에서 7에서 10% 하락하면 30% 비중으로 매수하고 다시 거기에서 7에서 10% 하락하면 또 30% 비중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손절은 하지 않습니다. 7% 이상 수익 시 분할 익절을 하는데 자, 손절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5%가 빠지면 손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세븐 스플릿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성경호 투자자는 3번에 나눠서 매수를 했지만 세븐 스플릿을 적용해서 7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장기 투자에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하락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럴 때는요. 이 투자법을 세븐 스플릿에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매수 가격에서 사실 5% 더 빠진다라는 건 주가가 더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여러분들 굳이 손절 안 하고 버텨도 괜찮은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호 투자자님도 손절하는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과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계속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갖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보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감이 분명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 투자법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벨로프 선은요, 여기 보시면 메뉴 창에다가 ENV라고 치시면 여기 뭐 엔벨로프 나오죠? 그리고 여기 엔벨로프 클릭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엔벨로프 선이 지표의 이 차트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엔벨로프 중심선 요 글자를 더블 클릭해주면 지표 설정 창이 뜨거든요. 처음에 여기에 보시면 26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6을요 20으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20 엔벨로프 지표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라인 설정에서 저항선까지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투자법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지지선만 체크해서 자, 너비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지지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을 해 주시고요. 지지선 클릭, 너비를 한 2포인트로 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엔벨로프의 하단선이 설정이 돼요. 하단선이 닿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200 종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죠. 엔벨로프 선이 근접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근접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코스피 200의 종목을 일일이 돌려보면서 하단선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움증권 0150 조건 검색 창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조건을 설정하느냐. 조건식에다가 여기 보시면 검색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ENV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엔벨로프 나옵니다. 요거 더블 클릭, 그리고 기준선 근접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지표가 추가가 되죠. 여기에서 기간을요 20, 퍼센테이지도 20으로 맞춰주시고 종가가 엔벨로프 하단선에 1% 이내 근접 또는 3% 이내 근접, 요거는 여러분들이 입맛 따라 설정하실 수 있는데 3%로 두는 겁니다. 3% 이내 근접, 그리고 여기다가 수정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표가 변경이 되죠. 자, 그리고 범위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범위 지정이라고 있죠. 범위 지정.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200을 여기 클릭해서 수정.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엔벨로프 20의 하단선 3%에 근접한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요거 검색 눌러보시면서 하단선 근접한 종목, 하단선에 닿은 종목들 기계적으로 매수하면서 세븐 스플릿 투자를 적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없이 장기 투자 계좌에서 이미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가 나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최고 수익률이 이미 12%가 돼서 장기 투자 계좌에서 익절이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세븐 스플릿은 10%를 목표 수익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익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W자 패턴을 만든 경우, 여기 보시면 W자 패턴 나옵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W자 패턴이 나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을 길게 가져가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거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투자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서 절반 익절했고요. 나는 여기 매수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손절을 여기다가 본절 컷으로 두고 나머지 수익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해서 만약 여기서 매수하고 한번 쭉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하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물량이 이런 식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죠? 최고 수익률이 거의 150%까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븐 스플릿 투자법은 활용도, 위력이 여러분들이 응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하단선 건드리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이 되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것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사실 패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하라 그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하단선에 그냥 닿으면 매수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세븐 스플릿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자,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했는데 상승했어요. 그럼 바로 익절. 여기에서 매수한 거 여기서 수익 났죠? 익절. 여기 물량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산 물량이 1년 정도 되면은 파는 건데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여기서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 요 정도 한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냥 팔아버려도 괜찮다. 어쨌든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닿으면 매수하는 거죠.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에서 닿았죠. 이 부분에서 닿았습니다. 여기에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닿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요, 추가 매수할 겨를도 없이 10%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며칠 만에? 하나, 둘, 3일 만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그냥 수익을 한번 길게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본절 컷이 아무래도 나가겠죠. 자, 만약에 W자 패턴이 무너졌다. W자 패턴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 W자 패턴이 무너지려면 여기 선이죠. 요 선 무너지면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또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승했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여기서 완전히 역배열되면서 깨져버리면 이런 지점에서 매도하거나 아니 그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한번 익절하시고 그냥 이 종목은요 여기에다가 손절을 그냥 그어 놓는 거죠. 자동 매도 그어 놔버리는 겁니다. 이 가격대 나는 본절 컷 건드리면 매도하겠다. 그럼 여기에 본절 컷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아유 매도할 걸이라고 아쉬워하실 수 있겠지만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잔량이 15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손절은요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건 또 약간 비정상적이니까 패스하고요. 다음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일단 1차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률이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닿았을 때 매수하는 거죠. 요 가격에서 여기까지 수익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대략 20% 수익이 나버립니다. 엔벨로프 선 하단선에 닿았을 때 매수하고 그냥 수익이 나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 잔량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 잔량 가지고 갔을 때 본절 컷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목
계속 보다 보면은 계속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매수 타점이 나와요. 추가 매수할 겨를 없이 역시나 여기에서 이미 수익이 목표 수익률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분할익절 수익 챙기고요. 여기에서 또 매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10%가 이미 발생이 되면 분할익절 하고요. W자 패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 매수했던 가격입니다. 나머지 잔량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가냐, 이 종목이. 자,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그냥 매도 안 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보겠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 종목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여기에서 매도한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매도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여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익절 규칙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나왔잖아요.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럼 이럴 때 그냥 적절하게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이 투자법 굉장히 효율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620억 번 시간여행TV의 소형주 매매법. 자, 여기서부터는 시간여행TV님의 저서 시간여행TV의 주식투자 전략에 나오는 소형주 매매 기법의 이야기입니다. 박성현 저자는요, 스플릿 투자에서 종목을 고를 때 하방 경직성, 즉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우량주, 가치주를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시간여행TV 투자자가 말하는 종목 선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여행TV 투자자의 소형주 매매 기법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이슈나 뉴스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둘째, 대형 우량주는 시가총액이 10토막이 날 수 있지만 견실한 소형주는 시가총액이 150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소형주를 찾는다. 첫째, 시가총액 700억 미만. 둘째,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만약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인데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 즉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 소형주 매매법 1. 최근 3년 동안 1거래대금 100억을 돌파한 종목. 소형주 중 상승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 상승이 분기나 연 단위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 동안 거래대금이 단 한 번도 100억 이상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 매력이 없어 어떠한 테마로 분류되지 못했을 종목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시간이 지나고 가격 조정을 받은 후 재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소형주 매매법 2. 과거의 테마주의 편승에서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 종목.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학습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테마가 형성되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은 다시 테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 관련주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유명 정치인과 같은 고향, 동문, 인맥의 종목들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한 종목을 찾아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큰 상승분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저출산, 화폐개혁, 미세먼지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과 연관된 기업 역시 추후에도 다시 테마에 편입되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한다. 소형주 매매법 3. 상장 폐지 요인이 없는 종목.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시장에 매우 많다. 이러한 종목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매수했다가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나는 2008년에 시가총액 500억 미만의 종목 30개를 관심 종목에 편입했다. 그 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20년 1월 관심 종목 리스트를 오랜만에 확인했더니 내가 편입했던 종목 중 3분의 1 이상이 상장 폐지되어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어떤 종목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소형주는 매매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1. 3년 이상 적자가 발생한 종목. 2. 자본 잠식률 50% 종목. 3. 원리금 미지급 회사. 4. 주가 조작 등으로 상장 폐지당한 경험이 있는 회사. 5.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소형주. 6. 자회사에 금전되어야 하는 기업. 자, 여러분들 이 6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려면은요, 다트 공시를 살펴보시면 아마 이런 종목들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매매에 적합한 소형주의 구체적 조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사업 영역이 명확하여 그동안 보여준 성과가 명확한 기업이 좋다.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신뢰하지 않는다. 둘째, 연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 좋다. 어느 투자자도 망할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흑자를 꾸준히 내는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기에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여지가 크다. 셋째,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 미만이거나 70% 이상일 경우, 혹은 최대 주주가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회사가 좋다. 소형주에 투자했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 미만이라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기 쉽지 않다. 또한 최대 주주의 지분이 70% 이상일 경우 유통 주식 수가 적으므로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매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경우 회사에 대한 애착으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조건에 포함하였다. 나는 내 계좌에 100억이 찍히기 이전까지는 소형주와 대형주의 비율을 7대3으로 하여 계좌를 운영하였다. 만약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 소형주의 비율을 늘렸으며 반대의 상황에서는 대형주의 비율을 높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대형주를 선호했다. 유사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보유 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1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계좌를 회전해보자. 이때 계좌는 항상 10개의 종목으로 구성한다. 먼저 소형주에 투자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3종목 이상의 정치 테마주를 매매할 것이다. 소형주 4번, 5번은 주로 계절마다 반복되는 테마를 선호한다. 소형주 6번과 7번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테마주를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시간여행 TV 투자자의 투자법을 요약하면 다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가총액 700억 이하. 둘째,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세 번째, 1거래대금 100억 이상 이력 등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 네 번째, 망할 요인이 없는 기업. 다섯 번째, 테마에 엮일 확률이 높은 종목.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7대3 비율. 그러니까 소형주 7, 대형주 3. 그런데 상승장에서는 소형주 비중을 늘리고 하락장에서는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자, 앞에서 엔벨로프 투자법 말씀드렸죠. 엔벨로프 투자법은 우량주, 대형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법은 하락장에서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엔벨로프 하단 매매법을 세븐 스플릿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시고, 상승장에서는 소형주를 세븐 스플릿으로 비중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200개의 종목을 모두 하나하나 투자법을 적용해서 카운팅을 한 결과 99.4%라는 결과가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결과는 참고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실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소액으로 먼저 실험을 거친 후에 검증을 해보신 후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비중으로 투자를 실행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투자법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이 책을 읽는 내내 세븐 스플릿 투자법을 곱씹으며 드는 생각은 이 투자법이 참 매력적인 투자법이라는 것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투자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세븐 스플릿이 탄생하게 된 카지노에서의 경험담, 좋은 주식을 고르는 저자만의 노하우, 시장을 이기는 주식 투자, 세븐 스플릿, Q&A 등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저자의 투자법을 응용하는 데 있어 저자가 이 투자법을 어떻게 고안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책을 읽어보시면서 본질과 핵심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매직 스플릿이라는 저자가 만든 투자 어플리케이션 3개월 무료 이용권도 책 맨 뒤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광고나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사인 볼트라는 육상 선수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육상 100m, 2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며 많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적 선수죠. 우리는 그를 195cm의 큰 키에 팔다리가 길어 신체 능력을 타고난 덕분에 손쉽게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선수에게 큰 키는 단점이라고 합니다. 스타트 시 폭발적으로 힘을 내기 어려우며 공기의 저항, 곡선 구간에서의 상체 흔들림 등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사인 볼트는 척추측만증이라는 선천적 질병까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사인 볼트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단점에 좌절하지 않고 스타트에서의 불리함은 마지막 구간에서의 스퍼트로 극복하고 척추측만증은 끊임없는 재활과 근력 운동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그렇게 그는 점차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성장했고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사인 볼트와 여러분은 같지 않을까요? 단점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치고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우사인 볼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사인 볼트와 마찬가지로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힘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 쉽지 않고 힘든 길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부자의 선 채널이 뒤에서 응원하고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